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컴퓨터 드릴 주제는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탄력성 얘기를 어디서 한번 공부를 했냐면요.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개별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개별성은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 해서 세상에 그 토지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개별성. 똑같은 물건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개별성이라고 불렀었고요. 거기서 파생됐던 개념이 개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급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까 독점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 줄을 서더라도 다 많이 공급할 수 없는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미리 뉘앙스를 알고 가셔야 돼. 쉼없이 나올 텐데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어떻다?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냥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를 들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중2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탄력적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야리게 되면 바로 집을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중3만 돼도 나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 근데 중2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니까. 그래서 중2의 삶은 탄력적이다.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등등등 하게 되면 나가라고 해도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짱 박혀 있죠. 이게 비탄력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 가격 탄력성 공식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계산 문제가 절대 아니고 무조건 공식 문제예요. 오늘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거의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외워두게 되면 소위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 15초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계산이 복잡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먼저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 분모 기준점이 뭐냐면 가격 변화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소득 탄력성은요, 분모가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소득 변화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 탄력성, 나중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분자는 항상 똑같아.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분자에 어디가 됐든 간에. 그리고 소득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우리 앞에서 공부 이렇게 하셨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이라는 것은 감소하게 되겠죠? 소고기 1kg 10,000원 하다가 소고기 1kg 15,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싸지니까, 소고기가 싸지니까 더 많이 구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0% 바뀌었을 때 소고기 공화자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소고기의 자, 구매 비율, 자, 구입량이 몇 프로가 빠지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10% 자, 가격이 오르면 딱 10% 구매량이 줄어들면 이걸 나중에 단위 탄력적 또는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갑자기 30%가 빠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자, 볼까요? 분모는 10%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되게 커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을 좀만 바꿔도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안 사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 자,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근데 수요량이 1%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감소하긴 한데 아주 조금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오도가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 소고기 못 먹으면 다 죽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조금 줄이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분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유량의 변화율이 엄청 실이 크게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되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분모값에 비해서 분자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주인공, 주어가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주인공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주인공이라고. 분자값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분자값이. 분모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분모는 이제 가격 변화율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분자값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니까 수요량이 급감해버렸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큰 변화가 있는 거. 근데 가격이 변화가 있는데 수요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뉘앙스를 잡으셔야 돼.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겁나 많이 바뀌는 것을 바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는 뭐라고요? 수요량이 아주 조금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분자가 조금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일단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 2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 2개 중에서 자, 이 공식은 그냥 문장 형태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자, 이게 자, 호탄력성, 점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 보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타이틀을 붙였냐면 호동선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호동선이. 절대 이건 이해 안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경제학과에 강의하는 사람들, 자, 유튜브 강의를 막 다 봤는데, 걔들이 하는 소리가, 자, 호동선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공식은 만들지 않았는데, 설명을 하고 나서 이해가 되세요? 라고 해서 다들 고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강사 했던 얘기가 가관입니다. 그냥 처음 외우세요, 이렇게. 시험 지문에는 문장만 나오니까 의미를 물어보지 않아요. 호동선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리죠. 아까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수요 곡선을 가끔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직선 형태로. 호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직선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곡선이 호라고요. 곡선이 호. 그래서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이 점, 호에서, 이 점에서, 자, 아주 세밀하게 확대를 해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점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을 변화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같다. 곡선, 호 형태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 있어서는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다. 곡선, 호 모양일 때는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호동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지난번 28회 때 이 질문이 떴다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깊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의미를 새길 짬이 없어요. 이런 거 나올 확률 대비 깊이 있게 안 나오니까. 한편 수요 곡선이 선분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때는 그 값이 다르더라.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깊이 가는 게 아니라 호동선이 곡선 형태일 때는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동일하다, 같다. 이에 비해서 선분 형태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 있어서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 이때는 다르다. 호동선이. 그러니까 호 모양일 때, 곡선 모양일 때 어떻다? 같다. 직선, 선분 모양일 때는 어떻다? 이때는 다르다. 호동선이. 이걸로 그냥 끊어 가시는 거예요. 강호동은 선의를 좋아해. 이렇게.
호동이는 선의를 좋아해요. 호동선의. 무식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결혼을 했죠? 와이프 이름이 선일 거예요. 호동선의. 호동선의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 이건 28회 때 나왔던 지문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30회 때 예상하는데 안 나왔어요. 다시 내게 되면 31회 때 나올 텐데 그냥 호동선의. 조금 있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는요, 가격 변화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도 나오는 것이 호동선이에요. 공급 곡선이, 자, 보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선분 형태로 주어진 경우도 있고, 공급 곡선이 직선 형태로 주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면, 호 모양, 곡선 모양으로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같다. 이에 비해서 선분 형태로 주어진 공급 곡선에서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지점에 따라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왜? 제가 수업을 받고 나서요, 그 유튜브로 경제학 강의를 봤거든요. 이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학 공부했었거든요. 동국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30년 전이기 때문에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나는 그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병자 한 명만 생각나. 그 학교에 정신병자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약간 이상해. 시험을 보면 A+예요. 시험을 보면 A+야. 근데 시험을 잘 안 봐. 정신병자라는 게 뭐냐면, 그 아이는 자기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만 시험장에 들어가요.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보러 가고, 아직 부족해 라고 하면 시험을 안 봐요. 저는 준비 안 돼도 어떻게든 간에 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간에 찍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평점이 더 높았어요. 왜? 걔는 A+이거나 F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성적이. 그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기억하실 게 호동선의.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암기 공식, 용기대다. 용기대다. 공식부터 먼저 요거 들어가세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호동선의 용기대다. 의미 새기지 마시고 호동선이 다음에 외울 게 뭐라고요? 용기대다. 뭔 소리냐? 이제 한자로 제가 써놨어요. 용도할 때 쓸 용자. 그 다음에 기간 할 때 기자. 세 번째, 대체제 할 때 대차. 대자. 많을 따로 써있죠? 예,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세 번째, 기간이 장기일수록, 기간이 많다는 게 장기거든요.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굳이 뭐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수요 가격 탄력성. 지금 아파트에 내가 새 들어 살게 되는데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 왔어요. 10% 올려달라고. 10%. 2년 살았는데 10%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자, 그 순간에는 바로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10%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되면 어떻다? 장기간으로 가면 이 사람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딴 데로 이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체제가 아주 많아. 내가 지금 연립을 들어가 사는데 연립 말고 비슷한 조건이 다세대 있고 아파트 곳곳에 물건 깔려 있어. 그런데 연립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를 팍 올려. 그럼 난 대체제가 많으니까 굳이 거기에 있지 않죠. 바로 딴 데로 이사 가버리죠. 이걸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학개론에서만 쓰이는 개념인데 하여튼 요건 지문 형태로만 나와요. 용기대다. 용도가 많을수록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요게, 이 용기대다는 매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됩니다. 근데 보통 답은 아니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면 요 세 개를 틀리게 뽑아줘요.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땐 얘를 주로 옳게 뽑아줘요. 답이 아니게 지문 세 개를 깔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자,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 보기 앞서서, 공식 문제 보기 앞서서, 먼저
머릿속으로 공식부터 외워야 돼.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호동선이 용기되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곡선 형태로 주어져 있게 되면 호 형태로 주어져 있게 되면 같다.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다. 두 번째, 선분 형태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호동선이 무식하게. 그 다음에 용기되다라고 해서 용도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기간이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게 세팅이 돼요. 그럼 대체제가 작을수록 어떻다? 더 비탄력적이다. 기간이 단기일수록 어떻다? 더 비탄력적이다. 용도가 한정될수록 어떻다?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업어치고 맺히고.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 12월 10일경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보면 그런 식이에요. 이게 맨날 그냥 지문 옆에 쫙 도배가 돼버려요. 이게 용기내다. 그리고 딱 한 번 나왔던 게 호동선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용기내다 호동선이는 외웠다고 치고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끝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수요의 가격 탄력 다시 공식 외우셔야 돼. 가격 변화율분의 그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할 텐데 가격 상승률에 대비해서 수요량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수요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거의 미미하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밥을 항상 먹는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10% 올랐다 하십시다. 그러면 10% 줄이는 거냐? 요즘에 이제 빵 먹으니까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옛날에 쌀만 먹던 밥만 먹던 시절에는 어때요? 가격이 뭐 올라가더라도 밥량을 확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들은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왜? 밥 먹어야 사니까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야. 비싸도 먹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런데 지금처럼 쌀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쌀 가격이 20%가 딱 뛰었다. 그럼 사람들은 쌀 안 먹어. 다 빵 먹어버리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워낙 기초가 되는 건데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줄 때 이렇게 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라고 미리 전제를 줘요. 가격 변화율이 10%일 때 수요량은 얼마가 변화하는가? 이렇게 문제 낸다고 유치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딱 주어져. 가격 변화율이 10%일 때 10% 상승한다고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20%까지는 누구나 다 와. 근데 시험 지문에 20% 증가, 감소 이게 딱 떴어. 20% 감소가 되는 거죠. 2가 되려면 이게 20%가 돼야 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어떠? 수요량은 감소한다. 작년 문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약간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긴 했었지만 본질은 똑같아. 다시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문제를 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가격 변화율이 10% 상승하였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그러면 20% 감소. 이런 걸 문제를 낸다고. 이 정도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막 계산 문제 10% 상승하게 되면 막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내가 계산 문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개새끼가 계산 문제 하라고 그래갖고 괜히 했는데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숫자만 나오면 아주 그냥 가슴이 끔적끔적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분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교수님 원장님 저는 계산 문제 한 개도 못 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 보자는 얘기죠. 떨어졌으니까 우리 그만 보자 이거죠.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 문제 8문제 4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6문제 정도는 일반 수험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안 해요. 왜? 두려우니까 안 해.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계산 문제 특강이라는 걸 따로 해요. 계산 문제 하면 사람들이 짜증내니까 안 해. 정규 수업할 때 안 해.
그리고 계산 문제 특강을 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아니야. 계속 반복하면 돼. 되게 단순해. 이게 공포 때문에 사람 말아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보통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기 입시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런 식입니다. 자, 16차 교육과정 개편, 서울대 입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면 또 아줌마들 아주 바리바리 가갖고 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막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애도 안 돼. 나는 그 제일 웃기는 게 대학 무슨 입시 설명회 간데 거기 가는 아줌마들. 뭐 설명회를 들으면 답을 알려주나? 아니, 뭐 택도 없는 거라고. 입시학원 가면 또 그래요. 서울대 입시 준비 이렇게 해라. 그거 안 들은 애도 공부 열심히 했더니 또 돼. 그게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다 공포를 파는 시스템이라고.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니, 그냥 오늘 외우시는 거야. 다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다. 자, 그랬을 때 가격 변화율이 1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수요량 변화율 얼마입니까? 5%까지는 일단 알아. 0.5가 나오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했으면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 5% 증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 이런 걸 시험에 낸다고. 근데 이런 문제를 쫄아가지고 못 풀어요. 겁이 나가지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산수만 나오면은, 그리고 또 상담할 때도 그래요. 저는 산수를 못 하는데. 그럼 내가 속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어. 영어는 잘하세요, 이렇게. 아니, 그거잖아요. 저는 문과 갔거든요. 문과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수학이 싫어서 가는 거야. 그럼 이과를 가는 건 뭐예요? 영어가 더 싫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수학을 좋아해? 수학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더 싫은 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고 그냥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공식 그대로.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게 설렁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막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손을 못 대요. 가격 상승해놓고 어쩔 줄을 몰라요. 5%까지 딱 해놓고 막 가슴이 콩닥거려요. 그리고 다음 막 문제를 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긴 하는데 가격 변화율보다 훨씬 많이 감소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변화율보다 적게 감소하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일단 이 챕터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호동선이 곡선 형태일 때는 특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달성은 같다. 그 다음에 선분 형태일 때는 특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된다. 자, 대체적으로 말하는 용도가 다양하면 기간이 장기면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보셨어요. 그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 얘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 관련해서 이미 본 거 다시 똑같이 외우는 거야. 지겨워, 그냥 지겨워. 가격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갑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가격 변화율보다 겁나 많이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조금밖에 바뀌지 않는 생필품 같은 것은 이제 비탄력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석 같은 것들, 사치제 이런 것들은 탄력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은 보석 가격이 올라 더 질러 이렇게 하니까 꼭 그게 먹히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쌀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갑자기 감량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건 비탄력적인 재화. 그러나 자, 비싼 특수한 어떤 기호식품이다. 그러면 담배 같은 게 좋겠구나. 기호식품 같은 거 가격을 담배값을 2,000원으로 보내서 3만 원 올려버리게 되면 담배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치고 자, 지금 이제 탄력성의 유형에서 자, 요걸 이제 보셔야 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고 공급 곡선은 뭐야?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 자, 단위 탄력성은 볼 게 아니고 자, 요것만 보시는 거야. D0라는 곡선을 보겠습니다. 가격 변화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무시하게 바뀌더라도 수요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수직선을 제가 그려봤다고. 이걸 한 번에 보니까 짜증나는데, 자, 다시. 가격, 거래량, 수요량. 그런데 어떤 선분을 보니까 D,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 형태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바뀌죠? 분모가 억수로 바뀌어요. 근데 분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0이에요, 0.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자. 서 있는 애가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자. 서 있는 애가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자. 그러면 자, 좀 이따 이거 다시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D 수평선이 있어요. 가격 변화율은 거의 없어.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데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모습.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서 있으면 비탄력적, 누워 있으면 탄력적. 일단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시 개념, 이 차트를 가지고 볼게요. 자, 가격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분모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0, 수요량이 0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 한편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형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라보는 관점. 이게 미리 알고 들어가. 이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예시를 하냐면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저 딸내미가 있거든요. 날라리고, 하여튼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 근데 제일 행복해. 왜? 위아래 물불 안 가리고 즐겁게 살거든. 근데 걔가요, 제가 가면은 침대에 들어 누워 있어요. 문 걸어 잠그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얘가? 핸드폰 하지, 핸드폰. 문 걸어 잠그고 편안하게 핸드폰. 근데 얘가 좀 멍청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가끔 로그인을 해요.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제 폰으로 어쩌다가 배터리 떨어졌을 때. 그럼 뭐가 있냐면 그 페이스북에 계속 연동이 돼 있으니까 걔가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접속을 해서 사진을 받거나 등등 할 때마다 계속 저한테 알림이 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린다고 멍청하게 하지 말라고. 잠자는 척 하려면 불 꺼놓고 조용히 폰을 놀면 얼마나 좋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누워있다고 얘가. 문을 한번 따고 들어가 봤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 누워있는 게 뭐라고요? 탄력적. 근데 이 근처 이 과천 같은 데 군부대 있잖아요. 헌덕이라고 그러나요? 앞에 그 지키고 있는 애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 누워있는 중위는 겁나 탄력적, 서 있는 고인하 씨는 완전 비탄력.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표시하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논함에 있어서 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누워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완전 탄력적. 요것만 잡으시면 돼. 그리고 시험 보는 테크닉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 시험 지문에. 또는 자, 비탄력적일수록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냐면 보십시다.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서 있는 거였죠? 완전 비탄력은 누워 있는 것이었었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요 수직선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면 뒤져요, 나중에. 시험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니까?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탄력적일수록 하면 요렇게 그린다고. 그러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뭐냐면 시험 지문에 이런 식이에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뒤에 지문 가져서 분석해 드릴 텐데,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야.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명제가 나오겠어요. 쓸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 두 개를 그려보면 돼. 완전 탄력하고 완전 비탄력을 그려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증가한다. 나중에 공부하십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S0, S1, S0, S1. 공급 증가는 오른쪽으로 공급선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은 변화가 없다라든가 가격의 하락폭은 크다. 이런 식의 질문을 뒤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거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딱 두 개를 각각 그려봐서 가까운 쪽이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일단은 다시 중2와 군인아이씨 두 가지 경우를 해서 완전 서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합니다? 비탄력적. 군인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2는 엎드려 퍼지면서 페이스북 하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 일이 없다. 번뜩 일어납니다. 그냥 퍼질라 자는 척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리고 정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면서. 그게 더 이상하죠. 다시 중2는 어떻다? 완전 탄력적. 평상시에 퍼질러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군인아 씨는 어떻다? 완전 비탄력. 이 개념만 잡으시면 돼. 그리고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은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단위 탄력적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 나오거나 완전 비탄력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또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같이 중간 개념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의 경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검토 드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이거 아까 미리 다 외웠어.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그 가격 변화율에 따라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소득 탄력성은 뭐가 됩니까? 소득 변화율분의 그 소득 변화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뭐라고 한다? 바로 소득 탄력. 따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외울 것도 없어. 단순해. 그래서 자, 가볼까요? 공식. 자, 수요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득 탄력성. 문제가 간단해. 뭐라고 나오냐면 소득 탄력성이 3이다. 이때 자, 소득 변화율 때문에 소득의 변화 때문에 수요량이 30%가 감소했다. 그러면 소득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 패턴이라고. 이런 걸 문제를 낸다고요. 이거 얼마예요? 소득 변화율 10%까지는 누구나 다 해. 10%까지는 해. 그리고 이제 증가 감소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0%까지는 다 한다고요. 이 3이 나오려면 10%가 돼야 되니까. 소득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소득이 감소가 되죠. 왜? 항상 정상제를 갖고 전제를 출제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재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열등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고기하고 라면이 있다. 소고기 라면이 아니라 소고기 따로 라면 하나 따로. 그래서 채식주의 아니고요. 형편이 되면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라면으로 배고픔을 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고기의 구입량이 늘어난다. 그 소고기를 뭐라고 한다? 정상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라면처럼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라면을 먹었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자, 소득이 증가하면 라면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걸 열등제. 근데 항상 시험에는 열등제는 안 나와요. 항상 가려고 정상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이 3으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서 자, 수요량이 30% 감소했다. 소득 변화율은 10% 감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3주고요. 소득이 10% 증가했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그럼 당연히 30% 증가라고. 이 정도 문제라고. 이 정도 문제예요. 물론 실제 문제는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했었죠? 그거랑 두 개를 엮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이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이다라고 전제를 깝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자, 가격 변화율이 10% 상승했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이 10% 증가했을 때,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죠? 지금 2라고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하게 되면, 자, 일단은 숫자는 얼마? 20%.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20%까지는 좋은데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 그거 봐봐요. 엄청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움찔해. 20%까지는 가다가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바로 나와야지. 20%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2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봐봐요. 했던 얘기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20%까지. 숫자 20%는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감소. 소득 탄력성 3을 줬어요.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자, 수요량은 30%까지는 맞아요. 맞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그러면 토탈을 하게 되면 소득 때문에 30% 증가, 가격 때문에 20% 감소. 토탈 얼마? 10% 증가. 이 정도 문제가 소위 이름하여 계산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걸 세로로 써야 돼. 그래야 비교가 된다고. 이거를 지금 봐봐요. 수요의 가격 달성 2. 그러면서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20% 감소. 요구하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인데, 소득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30% 증가가 돼야 되죠. 30% 증가하고 20% 감소를 더하면 얼마? 10% 증가.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리고 가격이 10% 증가했다. 수요량은 얼마? 20% 감소가 돼야 되죠? 2가 나오려면 20%가 돼야 되죠. 증가니까 감소죠. 그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이다. 그리고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 30% 증가라고 이렇게.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얘하고 얘를 연결하기가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떼어놓게 되면은 20% 감소, 30% 증가. 바로 비교하면 얼마? 10% 증가. 이게 우리 어렵다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시험 유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에서 막혀버리냐면 이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감소. 그 다음에 아까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 이게 거의 구구단처럼 줄줄줄 당연히 상승, 하락. 이게 상승, 감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면 풀 수가 있고, 이게 잠깐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가격이 상승했으면 뭘 누가 잡는다고. 잠깐만. 근데 마음에, 뭘 가만히 있어. 누가 뭐가 건드린다고.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숫자들이 막 나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계산 문제 8문제인데요. 평균 1년에 2문제 못 풀어요. 학원 강사도 못 풀어. 풀어도 5분 이상 걸리는 문제. 그런 건 딱 보면 알아. 개새끼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만큼 이렇게 숫자 있다가 벌써 한 5분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거 어차피 손 안 댈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이걸 갖고 무슨 저는 수학을 싫어하는데요. 어쩌라고. 전 다 싫어요. 예체능도 싫어하고. 저는 그냥 암기가 저는 체육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음악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무조건
뭐 사회, 역사, 국어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아주 공평하게. 근데 요즘 보니까 김건모 이런 사람 훨씬 돈을 잘 벌어. 우리처럼 어설프게 공부하면 뒤져. 계속 몸팔아야 돼. 생 노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찬호랑 같은 레벨이거든요. 연배거든요. 그래갖고 그 새끼들, 우리 그 잘할 때는 공부 못하는 새끼들 운동했거든. 공부 더럽게 못하는 새끼들 운동했거든. 근데 나도 야구를 할 걸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근데 던지기 잘했거든요. 던지기. 거의 반에서 했었어. 다시 공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금방 알 것 같은데 막상 혼자 하면 막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근데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주 크다. 그러면 그걸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율이 좀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용기대다라고 해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호동선이 해서 호 모양일 때는 같고 선분 모양일 때는 다르다.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예, 그리고 수의 소득 탄력성. 따로 배울 것도 없어.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율분의 그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소득 탄력성은 뭐라고요?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20% 증가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3% 증가했다.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비탄력. 물론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격 탄력성만 탄력성, 탄력적, 비탄력적을 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수요 교차 탄력성은요, 미리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교차 탄력성. 공식을,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이 내용과는 무관하게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보는 거야.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나와 있죠? 공식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재화,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분자값은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관련 재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관련 재화예요. 뭔 소리냐면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아파트 얘기를 딱 던져줘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몇 프로가 증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증가가 됐다. 이렇게 던져준다고.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관련 재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할 때 아파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세대 주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분모값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변화율, 분자값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이제 문제를 보면 되게 쉬워지는데 다시 미리 훈련하셔야 돼.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있어 데이터를 쭉 던져줘요. 그러면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돼야 돼? 관련재와. 관련재가 뭐가 됩니까? 다세대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다세대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그럼 거꾸로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문제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된다고요?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자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되셨죠? 이게 관련 재화라는 표현 때문에 개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표현상. 그럼 문제를 볼 때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분모값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다세대 가격 변화율. 이렇게 미리 짜고 치듯이
짝수는 고스톱처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공식을 외울 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관련제의 가격 변화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이따위로 가버리게 되면은 공식을 외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못 써먹어. 그러니까 미리 답을 외워야 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내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자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내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그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예요. 보통 여기서 좌절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좀 해. 소득 탄력성은 간단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 그리고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 저는 수학을 싫어하는데 이 얘기가 다시 나와. 저는 중학교 때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이 얘기 나온다고. 아니 아예 답을 외운다고. 다세대 교차 탄력성.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내 그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를.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 뭐라고요? 다세대 가격 변화를 보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아파트와 다세대를 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연립을 줄 수도 있다고요. 연립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내 연립의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 좀 어려워요. 표현상. 자, 근데 앞에서 우리 한번 공부했던 거 있었죠. 대체재 가격 상승. 다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돼지 고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소고기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자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아직 못 외우시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거의 툭 치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그러면 숫자 이런 것들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의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숫자가 되네 안 되네 전혀 초점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교차 탄력성.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져먹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은요, 자신의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은 관련제하고 다세대니까 다세대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나만 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계산 문제예요. 공식 문제고. 근데 나중에 이 틀을 잡고 문제를 보게 되면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감까지 잡혀요. 문제를 구성하는 게 한 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엮어서 한 문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인데 가격이 10% 감소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가 변하는가? 30% 증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두 개를 엮어서 한 문제를 구성한다고.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엮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고. 그리고 내년에다가 올해 30회 때 문제에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세 개를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인가? 변화 없음, 0. 3% 증가, 3% 감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이런 걸 답을 뽑았어요. 이게 그 어렵다는 계산 문제예요. 아니,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포.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들은 수험생들이 뭐 노력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었는데 수학 잘하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는 없었다고. 제 친구 중에 수학과 선생님질 하는 애 있는데 수학을 좋아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이거든요. 근데 얘가 좀 그래.
희미한 게, 그 학교 애들이 걱정이 돼. 그게 또라이예요. 요즘에 그리고 수학 선생하다가 때려치우고, 요즘에 노가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그 자식이 왜 그렇게 사는지. 수학 선생,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학교를 때려치워.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상가집을 가서 만났는데 노가다 하고 있다고 요즘에. 내 주변에서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정상이야. 아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정신병자네, 이렇게. 하여튼 간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호동선이 용기되다. 일단 이렇게 끌어가시고요.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변화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관련,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내 아파트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다세대 가격 변화를 보내 그 다세대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아니, 저는 처음에 이렇게 다 뒤지게 외웠었다고. 근데 뒤지겠더라고. 문제 푸는 거 전혀 못 푸니까. 버벅거려, 그냥 버벅거려. 이것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그냥 풀면 되지. 근데 아예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니까 공식, 루틴이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하나만 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죠? 돼지 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다 이해되시죠? 암기도 거의 되신 것 같죠? 아니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되면 또 다시 리셋이에요. 깔끔하게. 아니, 어제 공부할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포정들, 새끼 그만 좀 하지. 지겨워 죽겠다. 알아. 그만 좀 해.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구만이라고 하는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오늘 다음 앞에 한 20분 해보니까 다시 새로워. 그렇지. 앞으로 이런 시간을 한 30번을 스스로 감독을 받으셔야 돼. 내가 아는구나. 그래서 그러나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 마지막 주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 변화율 분의 그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뭐라고요? 소득 변화율 분의 소득 변화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 그러면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내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다 묶어서 전체 수요량이 얼마가 있는가. 또는 이제 미리 전체 변화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관련체의 가격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얘도 데이터를 3개를 딱 준다고. 그리고 얘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20% 감소, 소득 탄력성 때문에 30% 증가, 그 다음에 수요 교차 탄력성 때문에 10% 감소. 이렇게 세팅을 딱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가격 변화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이 얼마인데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이 안에서 계속 맴맴 돈다고요.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소득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가격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마지막 주제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다? 증가되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공급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간단해. 그런데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하냐. 가격이 10% 증가했는데 공급량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2% 증가했다.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10% 증가했는데 공급량이 20% 증가했다.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래서 다시 호동선이는 똑같습니다. 공급 곡선이 선문 형태 또는
곡선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측정 지점에 따라서 호 모양, 곡선일 때는 어떻다? 공급의 가격 달성 동일하다. 한편 선분 형태로 공급 곡선이 주어지게 되면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달성은 어떻다? 달라지게 된다. 호동선이 이렇게 간다고요. 호동선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탄력성 유형. 요것도 이렇게 가는 거야. 누워있는 아이, 중2입니다. 완전 탄력자. 서 있는 아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비탄력적일수록 또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완전 탄력하고요, 완전 비탄력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지문들을 가지고 분석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집안에 들어오나 있는 그 중2는 어떻다? 들어오나 있으니까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군부대 앞에 보초서는 그 헌병 아저씨는 건드려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 근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정도가 되겠고.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어렵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놓을 때 부증성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어떻다? 늘릴 수가 없다. 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다? 완전 비탄력.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라고 할지언정 물리적으로 토지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부증성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뭐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산지 개간을 통해서 택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변경의 한 사례가 되게 된다. 요렇게 했던 주제와 같이 연결. 그래서 요거 하나.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만 주로 출제 이슈가 돼요. 나머지 이슈들은 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아니야. 왜? 이건 앞에서 부증성이라는 게 토지는 물리적 공급량을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공급량 자체는 늘릴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균형점의 결정 등 설명드리겠습니다.